안녕하세요. 사자로운 생활의 박희락입니다. 저희가 오늘 첫 회 촬영을 맞이해서 특별한 분 모시고 이렇게 말씀을 나눌 텐데요. 저희는 사자로운 생활이라는 채널을 앞으로 전문직들과의 딱딱하고 어려운 정보들을 여러분들께 공유를 하고자 이런 채널들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격적으로 이제 이준석 변리사님 모시고 말씀을 드릴 텐데요. 제가 이제 첫 회 촬영을 하는데 누구를 이렇게 좀 같이 첫 회를 촬영하면 좋을까를 많이 고민을 하다가 저와 또 개인적으로 인연도 깊고 제가 아시는 분들 중에서는 가장 또 스마트하신 분이 아닐까 싶어서 이준석 변리사님 모시고 촬영을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요. 인사 나눌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로한 국제특허법률사무소 대표 변리사로 근무하고 있는 이준석 변리사라고 합니다. 그래도 저도 컨셉을 어떻게 가져갈까 한번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네. 약간 다큐보다 네. 그래도 약간 예능적인 네, 측면을 조금 좋습니다. 더 네, 강조해야 맞습니다. 많이 네. 보지 않을까 맞습니다. 생각을 해가지고 예. 한 90%의 실화와 10%의 MSG를 좀 뿌려가지고 재밌게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오늘 저희가 이 장소를 좀 협찬을 받았어요. 그래서 여기 잠실에 있는 플랫바우어라는 인테리어 회사고, 인칸토라는 이태리 브랜드 소파, 그리고 포 디자인 원목 패널, 그리고 스토클 파켓이라는 마루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인테리어 하이엔드 브랜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잠실에 오시면 한번 방문 주셔가지고 이렇게 한번 좀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양력이나 좀 소개해 좀 주실 수 있으실까요? 어릴 때 사실 수학과학 쪽으로 그래도 인정을 좀 받았던 것 같아요. 네네. 과학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그리고 카이스트에서 이제 공학을 전공했고요. 휴학을 좀 하면서 변리사 공부를 해서 당시에 굉장히 어린 나이였죠. 그 대학교 졸업하기 전에 변리사를 합격을 해서 그리고 나서 이제 학교를 졸업하고 군대 전역하고 나서 네네. 이제 바로 이제 저는 이제 개업을 했죠. 근데 저희 시청자분들은 사실 변리사가 사실 어떤 일을 하는지 자세히는 좀 모를 것 같거든요. 그래서 간단하게 좀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변리사라는 직업은 쉽게 말해서 특허 상표 디자인 저작권 관련된 출원 등록 가는 게 가장 베이직한 업무고, 네네. 그 외에 약간 다른 업무라고 하자면 이제 특허 상표 디자인 관련된 심판과 소송도 같이 병행하고 있고, 요즘 최근 들어서는 이제 기업의 기술 파트너로서 단순히 특허를 내주는 것뿐만 아니라 뭐 기술 경영 컨설팅이라든지 아니면 기술을 바탕으로 하는 정책 자금이라든지 아니면 요즘 스타트업 분들이 가장 원하시는 거죠. 그런 정부 지원 사업들 관련해서도 그쵸. 이제 기술적인 내용이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이제 그런 내용들까지도 약간 보조 서포트 해주는 역할, 다시 말해서 기업의 성장과 관련된 그 기술 파트는 전부 다 사실 포함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주시니까 조금 그래도 현실적으로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지 조금 이렇게 짐작이 가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공부를 어느 정도 해야 사실 변리사가 가능할까요? 저 때나 또 지금이랑 달라졌을 텐데 분명히 네네. 저는 한 10년 전에 붙었으니까 사실 그 당시 기준을 보자면은 변리사 합격자의 수험 기간 평균이 한 3년 정도라고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3년. 합격자의 평균이 3년인 거니까 변리사 공부를 하려면은 각오를 조금 세게 해야 돼요. 속세와의 연을 끊고 그러니까 산 속에 들어가는 것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그 정도 급의 각오는 하고 시작을 해야 1년, 2년의 기한을 버틸 수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한번 해볼까라고 해서 시작을 하면 그 6개월 정도는 버틸 수 있어도 한 2년까지 계속 이렇게 지속해 나가는 게 사실 쉽지가 않아요. 아까 이제 이 질문지를 듣고 이게 무슨 입시 컨설팅 아니냐. 네, 그렇죠. 우리 본격적인 질문을 조금 드려보려고 해요. 이제 저도 기술지정평가사로 일을 하면서 특허에 관련된 것들을 많이 이제 협업을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가장 이 시청자분들은 좀 원하지 않을까 싶기는 하거든요. 가장 본인이 이 지금 변리사를 하면서 기억에 남는 어떤 기업이라든가 사례들이 있을까요? 개인 또는 기업이 특허를 내는 이유는 굉장히 다양해요. 당연히 목적성이 있겠죠. 네. 대부분의 기업의 목적은 뭐예요? 수익 창출하고 그쵸. 마케팅해서 기업의 가치를 올리는 목적이겠죠. 네네. 그다음에 개인 특허 출원의 목적은 굉장히 다양하지만 그 중에 제가 가장 기억에 남았던 것은 예. 제가 1년차 변리사로 일할 때였는데 예. 어떤 분이 왔어요. 개인 출원, 개인 발명가신데 특허를 왜 내려고 하시냐라고 하니까 그분은 이미 회사를 은퇴하셨어요. 사회 은퇴하셨고 성공도 하셨었지. 죽기 전에 발명가가 되고 싶은 게 꿈이었단 말이야. 근데 발명가가 도대체 뭐야?
내가 내 이름으로 낸 특허를 하나 갖고 싶다 이거지.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그러면은 어떤 특허를 지금 내려고 가져오셨냐. 그 특허 설명을 막 하시더라고. 그게 막 뭐 쉽게 말하면은 이런 높은 고층 빌딩에서 이게 추락하는 거를 방지하는 그런 구조체를 발명을 하셨대. 근데 제가 딱 들어보니까 아 이거 등록이 안 될 것 같아. 딱 들어보니까 좀 부족해. 근데 내가 그 상황에서 그분한테 아 죄송하지만 이건 특허가 안 될 것 같습니다 라고 하기에는 네. 제가 그때 사회 1년 네네네. 차였기도 했고 네네. 나이가 저희 아버지 뻘이신데 좀 들어주고 싶잖아요. 근데 열정도 있었고 그래서 제가 자체적으로 약간 발명을 좀 더 추가를 해가지고 혹시 그 발명자님께서 생각하신 게 이런 내용까지 포함된 게 아니셨냐라고 네네네. 역제안을 이제 해드렸죠. 그러니까 이제 그분께서 이제 듣더니 당연히 너무 좋아하시죠. 아, 내 머릿속에 있는 걸 잘 정리해 주셨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야. 물론 제가 다 했지만. 네네네. 그래서 그것까지 포함시켜서 특허를 뚝딱뚝딱 만들어가지고 출원해가지고 이제 등록이 됐어요. 근데 출원하고 등록될 때까지 기간이 한 1년 반, 2년 정도 걸리거든요. 와. 근데 제가 그 첫 회사에서 다니다가 퇴사를 하고 이제 군대에 갔어요. 네네. 아까 말씀드린. 아. 근데 그 군대 내가 열심히 군복무를 하는 도중에 특허 등록이 된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제 까먹고 있었는데 네. 등록되고 나서 그분이 나한테 전화를 이제 해주셨더라고요. 너무 그래서 보람됐겠네. 고맙다. 네. 당신 덕분에 내가 내 인생의 버킷리스트를 하나 이뤘다. 뭐 이런 말씀을 해주시니까 너무 뿌듯하죠. 그게 이제 첫 보람이었고. 근데 이건 기업이 성장에 도움이 되는 것도 그쵸. 사실 굉장히 많죠. 그쵸. 뭐 예를 들어 보자면 뭐 특허로 인해서 한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바이오 기특, 바이오 기업에서 기술특례 상장이 한창 유행이었을 때가 있는데